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바로 이 시각에 대한 모든 걸 바꿔놓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의 노벨상 수상이 어떻게 우리 눈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시간은 19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이 해에 스톡홀름에서 과학계 전체의 흐름을 바꿀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당시 노벨위원회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생리의학상은 알바르 굴스트란드에게 눈의 굴절광학에 관한 그의 연구 공로로 수여된다. 바로 이 굴절광학, 영어로는 디옵트릭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비밀을 푸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럼 먼저 당시 과학계는 광학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이미 끝난 학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만 해도 과학자들은 광학은 이제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뉴턴 시대부터 모든 게 다 밝혀졌고 이제 책 덮어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야말로 정복 완료, 딱지가 붙은 학문이었던 셈입니다. 근데 이런 자신감 넘치는 과학자들 앞에 엄청난 벽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인간의 눈이죠. 우리가 만든 렌즈는 뭐 단순하잖아요. 균일하고 모양도 안 바뀌고 예측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눈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초점을 맞추려고 실시간으로 막 모양을 바꾸잖아요. 살아있는 복잡계, 그 자체였던 거죠.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 눈의 수정체는요,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 층마다 빛을 꺾는 힘, 즉 굴절률이 전부 달라요. 거기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다가 바로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을 볼 때 이 수정체는 순식간에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모양을 바꾸죠. 기존의 그 간단한 렌즈 공식으로는 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네, 이게 바로 당시 과학자들이 마주했던 거대한 벽,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풀 수 없는 문제라는 벽의 한가운데에는 말 그대로 과학계의 거인이었던 헤르만 폰 헬몰츠라는 인물이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구가 워낙 대단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맥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헬몰츠의 업적은요, 너무나 방대하고 정밀해서 후배 과학자들한테는 거의 뭐 바이블 같은 거였어요. 그의 연구가 눈에 대한 최종 결론이고 진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감히 그 이상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겁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더 파고들 게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맞다고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빛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쓴 남자, 알바르 굴스트란드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굴스트란드가 손에 쥐인 무기는 바로 디옵트릭스, 우리말로는 굴절광학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빛이 안경 렌즈나 우리 눈의 수정체를 통과할 때 어떻게 휘어지는지 그 경로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하는 학문이에요. 굴스트란드의 접근법은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그는 먼저 눈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랑 정면으로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거죠. 아, 문제가 눈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광학 이론 자체가 틀렸구나. 그래서 그는 뭘 했냐면요. 아예 광학이란 학문 전체를 뒤엎는 새로운 기본 공식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새 공식을 들고 와서 마침내 눈의 비밀을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눈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광학이라는 학문 전체를 다시 쓴 셈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결과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과학자도 풀 수 없다며 포기했던 문제들이 그의 손에서 거짓말처럼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풀어낸 미스터리들이 뭐였냐면요. 정말 대단해요. 첫째, 그 복잡한 양파 같은 수정체 층들을 빛이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지 그 경로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그려냈고요. 둘째, 우리가 초점을 바꿀 때 수정체가 도대체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의 조리개, 즉 홍채가 단순히 빛의 양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력의 선명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냈죠. 자, 그럼 이 위대한 발견이 과학계에 남긴 건 뭘까요? 그의 업적은 말 그대로 과학을 위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나온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1890년대에 썼던 한 편의 박사 논문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요. 과학이라는 학문 전체를 재정립하는 거대한 여정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11년 노벨상이라는 영광을 안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끈질긴 노력이었죠.
당시 노벨상 연설에서는 그의 업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웨덴 의학계의 영광스러운 칭호라고요. 한 사람의 연구가 한 나라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이젠 다 끝났다, 더 할 게 없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아니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 라고 외친 한 사람의 끈기와 집념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준 정말 멋진 사례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학적 정설들 중에 어쩌면 미래의 굴스트란드가 나타나서 완전히 뒤집어버릴 다음 혁명의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